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 딸이 겪은 어마어마한 시댁살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모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 딸은 진짜로 착하고 부지런하고 외모까지 참 예쁜 소중한 아이예요. 그런 애를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는 그 순간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 딸이니까 씩씩하게 잘 해낼 거라고 믿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신혼집을 구하지 않고 사돈집에 합가를 당분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 1, 2년 정도 합가를 한 뒤에 시댁에서 지원해주는 돈과 여태껏 모은 돈을 합쳐서 분가를 할 계획이래요. 엄마로서 걱정이 많았어요. 집안에서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딸이 시댁에서 합가를 한다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엄격하게 요리하는 것도 좀 익히게 하고 청소하는 요령도 좀 가르칠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곱게 키워야 곱게 대접해주는 곳에 시집을 간다고 해서 그런 걸 일절시키지 않았던 것뿐인데 딸 가진 엄마 마음 다 비슷한가 봅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사위가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고 사돈 쪽도 모나지 않고 현명한 분들이라 내 딸을 잘 대해주시겠거니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네요. 합가하면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좀 서운해했더니 제 딸이 손을 꼭 잡아주며 걱정 말라고, 꼭 자주 올 거고 걱정시키는 일 없을 거라고 믿어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언제 우리 딸이 이렇게 철이 들었나 싶어서 눈물이 났네요. 아무튼 딸이 그렇게 확신에 차 있으니 믿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시집가서 합가를 시작한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안싸돈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받으니 엄청 화난 목소리로 저에게 따지는 거예요.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사부인이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로? 묻잖아요. 딸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요?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 딸이 뭘 잘못했나요? 무슨 여자가 밖에서 노느라 연락도 안 되냔 말이에요. 얼마나 가정교육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내가 오죽 답답하면 사돈한테 연락을 했겠어요? 어떻게 딸을 이런 식으로 키워요? 예전 같았으면 머리 빡빡 밀고 방 안에 가둬놨어요. 저도 많이 당황스럽네요. 제 딸이 평소에 연락 안 받고 늦을 애가 아니거든요. 약속은 잘 지키는 편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우리 딸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네요. 어쨌든 결혼하고 신혼생활 하는 게 우리 딸 입장에서도 처음이고 낯설잖아요. 사부인께서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이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다짜고짜 따지는 안사돈 때문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거기다 대고 맞불 작전으로 화를 내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사돈을 달래느라 진땀을 뺐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여태껏 이런 어이없는 일들 때문에 제 딸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인이 된 애가 어련히 알아서 잘 들어오겠지. 그게 뭐라고 안싸돈에게 전화해서 따질 일인가요? 저도 걱정이 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해보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딸이 저에게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걱정 많이 했지. 우리 어머님이 엄마한테 전화까지 하셨다면서? 아니, 화가 많이 나셨던데 많이 혼났니? 괜찮아, 잘 넘겼어. 근데 뭐 얼마나 늦었길래 그렇게 혼이 나? 새벽에 들어갔어? 아니, 그게 통금 시간을 8시로 정해 주셨는데 그게 좀 나한테 빡빡해서. 나 요새 아르바이트 하잖아. 그거 끝나면 저녁인데 뒷정리하고 이것저것 처리하고 가면 시간이 좀 늦거든. 어제는 동료들이랑 잠깐 얘기 나누다가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급하게 집에 가느라 전화를 못 받았거든. 오해가 좀 있으셨나 봐.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성인이 저녁 8시가 통금 시간이라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그 시간까지 집에 가려면 일도 하지 말라는 소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또 그렇다고 돈 버는 거 관둔다고 하면 아들 돈 빼먹는다고 엄청 잔소리하셔. 그 말 들을 바엔 몇 푼이라도 나가서 버는 게 낫지. 어제는 엄마까지 걱정시켜서 너무 미안해. 원래 제때 들어가서 저녁상 차려놔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많이 화가 나셨나 봐. 아유,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너 없으면 밥도 못 드신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한테 전화까지 할 수가 있어? 합가해서 집안일 배우라고 난리쳐서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웠구만. 이젠 돈도 벌고 밥도 차려달라 이거야? 아이, 그럴 거면 식모를 따로 구하지. 엄마, 난 괜찮아. 너무 화낼 필요 없어. 평소엔 정말 잘해주시는데 가끔씩 그렇게 화를 불같이 내셔서 그래. 이번 일도 전화를 못 받은 내 탓이지 뭐.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가 거기다 대고 더 화를 내버리면 딸이 또 속상할까봐 차마 그렇게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속에선 열불이 났지만 저도 참았습니다. 이 처음이라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겠거니 언젠가는 서로 익숙해지겠거니 생각하며 기다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딸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어쩔 땐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걱정돼서 연락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귀찮다는 듯이 안 싸더니 받더니 며느리 지금 바쁩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하세요. 하고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마치 며느리가 자신의 물건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저도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살 줄 알았으면 딸을 시집 보냈지 않았겠죠. 눈치 보여서 딸한테 연락도 하기 힘들더라니까요. 그렇게 딸과 저는 연락 횟수도 줄고 만남 횟수도 줄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본 건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문득 세어보니 딸을 안 본 지가 3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딸 데리고 처갓집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서운하다고 말했더니 사위는 일이 바쁘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더니 중간에서 잘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말뿐이었어요. 가뭄에 콩나듯 아주 가끔씩 통화를 할 수 있을 때만 딸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딸 힘들진 않니? 엄마한텐 다 말해도 돼.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딸은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었네요. 친정에는 언제 올 거냐고, 너무 보고 싶다고, 얼굴 한번 보자고 해도 딸은 한번 날 잡아볼게. 남편이 좀 바빠서 하며 미루고 또 미루더라고요. 더 이상 재촉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저도 나중엔 딸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괜히 연락 먼저 했다가 딸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합가하겠다는 걸 반대해볼 걸 뒤늦은 후회만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말도 없이 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집에 혼자 찾아온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딸이 활짝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이지?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어때? 반갑지?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이서방은? 오늘 야근한대. 오늘 찾아뵙지 못한다고 죄송하다고 대신 전해달래. 그나저나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 당연하지. 며칠 자고 가도 되지. 근데 사돈 쪽에서는 뭐라고 안 해? 집 비우는 거 싫어하신다면서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보러 오겠다는데 누가 말려. 나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다. 해줄 거지? 딸이 집에 왔는데 뭘 못 해주겠어요. 그날 허겁지겁 마트에 들러서 닭백숙도 해주고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반찬들도 한가득 해줬네요.
이것저것 챙겨주는 내내 딸은 밝게 웃으며 행복해하더라고요. 역시 친정에 와야 마음이 편하다니까. 오늘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실컷 잘 거야. 그러게, 그 힘든 시댁살이를 왜 시작해가지고. 엄마는 아직도 속이 상해.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건데 뭘. 엄마도 젊었을 때 할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며. 엄마 팔자 굳이 딸이 따라갈 필요가 있니? 엄마랑 다르게 살라고 곱게 키워놨더만 아주 그대로 살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지. 이서방은 너한테 잘해주니? 잘해줘. 그래도 남편이라고 와이프를 제일 먼저 챙기더라. 그런 놈이 처가인 얼굴도 한번 안 비춰줘? 너무 그러지 마. 바빠서 그래. 요즘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아서 항상 피곤하대. 다음엔 꼭 같이 오기로 했으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줘. 너 자꾸 엄마한텐 괜찮다고만 하고 힘든 건 다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야? 그거 참으면 병나. 그때그때 풀어야지 자꾸만 숨길래? 숨기는 거 없다니까. 이 좋은 시간을 고민만 털어놓다가 끝내긴 싫어. 오랜만에 엄마랑 행복한 시간 보낼래. 배도 부르고 집도 따뜻하고 잠이 솔솔 오네. 엄마 무릎에 누워서 낮잠 잘래. 딸은 앙탈을 부리며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얼마 만에 가져보나 싶어서 딸의 머리를 한참 동안 쓰다듬었네요. 그런데 촉감이 묘하게 거칠거칠한 게 낯설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마음에 딸의 머리카락을 슬쩍 당겨봤는데 쑥 하고 빠졌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딸이 벌떡 일어났고 제 무릎에 가발이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딸의 머리가 볼품없이 빡빡 깎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경악해서 오열하고 말았어요. 딸은 당황해서 저를 달랬지만 무너진 마음을 추스릴 수는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 왜 울어? 머리가, 우리 딸 머리가 왜 이 지경이야? 왜 가발을 쓰고 왔냐고? 아니, 그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사정? 무슨 사정? 너 병났니? 암이라도 걸린 거야? 어디가 잘못됐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픈 데 없어.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 머리를 밀어놓은 건데? 엄마, 일단 진정해. 엄마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네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말을 해야 알지. 똑바로 얘기해, 어서. 나 진짜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 걱정할까 봐. 그런데 나도 자꾸만 외롭고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해. 무슨 일 있는 건지 말하면 되잖아.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인 거 모르겠어? 딸은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한참 동안 오열을 했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겨우 진정이 된 딸이 조심스레 입을 열더라고요. 시모가 나 바람 피지 말라고 삭발했어. 너 바람 폈어? 진짜 다른 남자 만났어? 아니, 그런 적 절대 없어. 그냥 통금 시간 늦고 자꾸만 연락을 안 받는다고 시모 말이 말 같지 않냐고 또 한 번 사람 의심들게 하면 머리를 빡빡 밀어버릴 거라고 하셨거든. 설마 며느리 머리를 밀어버릴까 싶어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지. 그러다가 내가 바깥에서 장보다 우연히 고등학교 다닐 때 동창을 만난 거야. 인사를 하고 안부를 나눴던 시간이 한 3분 정도 됐나? 누가 그 장면을 봤는지 시모 귀에 들어간 모양이야. 집에 돌아갔더니 나더러 바깥에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냐고 묻더라. 그래서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 잠깐 우연히 동창을 만난 것뿐이라고. 그 동창 결혼도 해서 아내도 있고 애도 있다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날 절대로 믿지 못했어. 어떻게 바깥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고 눈이 뒤집혀선 외출 금지를 시켜버린 거야. 그때부터 집 밖에 못 나가고 감시만 받고 살다가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서 밤중에 산책을 좀 하러 갔다 왔어. 바깥 공기를 쐬지 않으면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날 쫓아와서 내 머리채를 잡더니 또 남자 만나러 가지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 진짜 나는 맹세코 남자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조차 없는데
자꾸만 시어머니가 추궁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구니까 나도 화가 나서 자유가 없인 못 살겠다고 제발 좀 나를 같은 인간으로 존중해 줄 수 없겠냐고 반항했더니 시모 눈이 완전히 뒤집히더라고. 바로 그대로 집으로 끌려가서 삭발을 시킨 거야? 응. 그래야 남자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할 거라면서. 그때 이서방도 같이 있었어? 있었는데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더라. 지 엄마 불같이 화내며 말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일단은 지켜보는 게 유일한 방법이래. 나더러 이해를 좀 해달래. 지 엄마가 부인을 삭발시켰는데 부인한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미친 거 아니니?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서방이 나서서 일을 말렸어야지.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어? 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무작정 나와서 엄마 집으로 온 거야. 나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어. 웃는 얼굴로 엄마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에너지 충전한 다음에 다시 시댁에 돌아갈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나 도저히 거기로 못 돌아가겠어. 너무 힘들고 지쳐.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살다 며느리한테 이토록 집착하는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봤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미친 집안이 다 있어? 그리고 너도 그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 이상한 짓거리를 다 참아주고 있어? 그걸 왜 참았어? 아니 나는 조금만 참으면 분가시켜준다는 말에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분가? 퍽이나 시켜주겠다. 1년 2년 살면 바로 돈 보태준다고 하더만 3년이 넘은 지금 어디 분가 소리 나오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사돈이 너 부려먹으려고 입에 바른 소리만 해댄 거라고.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난 도저히 용서 못해. 당장 앞장서! 어딜 가게? 어디긴 어디야? 잘난 네 시댁 가서 좀 따져야겠다. 엄마, 일단은 좀 진정하고 나랑 시간 보내자, 응? 화가 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너 엄마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알지? 내가 여태껏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니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저는 딸을 앞세워 사돈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땐 저도 이성을 반쯤 놓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찾아간 거긴 합니다만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딸을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글쎄 안싸돈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제 딸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 나한테 말도 없이 가출을 해? 정신 나갔어?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 게 보이지도 않는지 아주 기세등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 앞을 가로막으며 따져 물었어요. 우리 딸 머리 그쪽이 이렇게 만들었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며느리가 그럽니까? 딱 보면 몰라요? 그럼 우리 딸이 스스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었겠어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집안 내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상관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딸인데 어떻게 상관을 안 해요? 애가 산송장이 되어 집에 찾아왔는데 어느 부모가 정신 멀쩡하게 사냔 말이에요? 딸은 시집 보내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거 몰라요? 지금 이렇게 와서 사돈한테 따지는 게 과연 딸을 위해 옳은 선택일까요? 오히려 딸을 더 난감하게 만드는 행동 아닐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요? 저요, 우리 딸한테 여태껏 매 한 번 든 적 없어요. 훈계 한 번 한 적 없었다고요? 알아서 척척 자라는 착한 딸이 혼날 데가 어디 있다고 삭발까지 시켜요? 그렇게 귀한 딸인데 시집 보낼 땐 왜 몸만 딸랑 보냈어요?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돈은 늘 말과 행동이 다르시더라고요. 딸이 소중하면 보낼 때 바리바리 챙겨서 보내는 게 엄마 마음 아닌가? 그냥 짐짝 넘기듯이 내팽개치시길래 편하게 대해도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몸만 딸랑 왔으니 노예처럼 취급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자식 결혼이 무슨 거래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진작 속마음을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충분히 맞춰줬을 텐데 받은 거 없다고 음침하게 뒤에서 며느리 괴롭히는 건 무슨 경우예요? 아니 내 말은 속사정도 모르고 딸 말만 듣고 저희 집에 와서 따지고 있잖아요. 전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쪽 딸이 먼저 잘못을 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딸에 대해서 전부 다 아세요? 우리 딸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마트 갔다가 남자 동창이랑 몇 분 대화 나눈 거? 답답해서 밤중에 산책 나간 거? 아르바이트 하느라 시모가 건 전화 못 받은 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삭발당할 만큼 대역죄냐고요? 왜 남의 소중한 딸을 데리고 살면서 이따위로 대하냐고요?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저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요? 애초에 딸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집에 뻔히 있는데 마트 가서 남자랑 시시덕거리기나 하고 동네 소문 빨리 도는 거 뻔히 알면서 밤중에 여자가 돌아다니기나 하고 교육 잘 받고 조신하게 자란 딸들은 차마 이런 짓 못해요. 유부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시집을 왔으면 조용히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나 해야지.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댁에 희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애를 제가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정 그러시면 그쪽이 딸 데리고 가서 사시던가요.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딸 평생 끼고 살지 못하니까 우리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없다뇨?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난해서 딸을 그쪽에 떠넘겼다는 말인가요? 그럼 아니에요? 누군 뭐 이 나이까지 다 큰 자식이랑 며느리 데리고 살고 싶은 줄 알아요? 저도 이러고 사는 거 힘들어요. 막말로 그쪽 딸도 우리 집에 뭐 콩고물 떨어질 것 같으니 그거 얻어먹으려고 붙어있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지금 자식과 며느리한테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딸 말만 믿고 넘겨짓는 거 그거 엄청나게 무례한 짓인 거 알아요? 그럴 거면 딸 데리고 가서 사세요. 우리 아들도 데리고 가서 사시라고요. 저랑 똑같은 상황에 한번 놓여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 딸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사위도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좁아 터진 집에서 퍽이나 자식 데리고 잘 살겠네요. 모르셨어요? 저 얼마 전에 이사했어요. 방은 남아 돌고 집도 넓어졌으니 우리 사위랑 딸 정도는 데리고 살 수 있네요. 따지고 보면 사위 회사랑 저희 집이랑 더 가까우니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딸, 얼른 짐 싸라. 사위 것도 같이 싸줄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짐 다 옮기자꾸나. 떠보려고 한 말을 제가 덥석 무니까 안싸돈도 많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싸돈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짐을 챙겨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사위한테 저희 집 주소를 찍어주며 여기로 와서 이제 같이 살면 된다고 일러뒀네요. 그렇게 사위의 처가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안싸돈의 약점이 바로 아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저는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결심했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을 이렇게 못살게 굴었으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당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이 이 집에 있으니 사위도 마지못해 저희 집에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더니 결국엔 이 사단을 만든 거잖아요. 사위도 곱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딸이 새벽에 일어나 습관적으로 아침을 차리고 있길래 제가 가서 뜯어 말리면서 넌 앞으로 식사 준비하지 마! 하고 경고했네요. 그리고 사위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아침밥을 찾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쌀은 쌀통에 있고 반찬은 냉장고에 있어. 성인이면 그 정도는 챙겨 먹을 수 있지 않나? 나는 참고로 아침밥 잘 챙겨 먹지 않거든. 차마 장모에게 싫은 소린 못하고 우물쭈물 밥도 챙겨 먹지 못하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위의 점심시간, 퇴근시간 등을 알아내어 조금만 늦어도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이서방, 왜 아직도 안 와? 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저기 장모님, 제가 지금 회사에 야근이 좀 있어서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무세요. 야근? 아까 회사에 직접 전화해보니 자네 이미 퇴근하고 없다고 하던데. 네?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고요? 자네가 준 명함에 사무실 번호가 있길래 전화 걸어봤지. 퇴근을 했다는데 어떻게 야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지? 혹시 지금 나를 속이는 건가? 아닙니다. 그게 외근이 있어서 그래요. 동료들한텐 퇴근한다고 했는데 거래처를 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럼 외근이라고 나한테 말을 좀 해주던가. 설명하기 복잡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외근은 언제 마치는데? 남자가 너무 밖에 늦게까지 싸돌아다녀도 보기 안 좋아.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 난 우리 사위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닐 거라 믿어. 나는 사위가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집에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 술 안 마시겠습니다. 아니, 딱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귀가 시간은 꼭 지켜. 이게 다 우리 사위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투덜대지 말고.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예,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처음에는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원래 살아온 버릇이 어디 가나요? 안 싸더니 금이야 오기야 정성 들여 키웠는지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고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양말을 벗어 바닥에 내팽개쳐놓질 않나. 밥 먹고 난 후에 그릇을 그냥 식탁에 놓고 방에 들어가질 않나. 설거지를 한번 시켜봤더니 바닥까지 물이 흥건해져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따졌죠. 집에서 단 한 번도 설거지 해본 적이 없었어? 예, 저희 어머니가 시키질 않으셔서.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인 살림 정도는 익혀놔야 하는 거 아닌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집안에서 남자라고 이런 건 안 해도 된다고. 양말을 뒤집어서 바닥에 내던져 놔도 집안 여자들이 전부 치워주고 빨래까지 해줬단 말이지? 그래,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이 모든 게 교육을 잘못시킨 안싸돈의 잘못이겠지. 이 일은 어른들끼리 해결할 테니 자넨 가만히 있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안싸돈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었어요.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키길래 장모 집에서 이따위로 행동하냐고. 이건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나 할 짓이라고 마구 따져 물었더니 안싸돈이 억울한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기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남의 아들한테 교육 운운하는 거 그거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며느린 뭘 했는데요? 친정에서 놀고 먹을 동안 우리 아들만 부려먹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우리 애 거기서 아침밥도 못 얻어먹었다면서요? 그럼 우리 딸은 그쪽 집안에서 밥 제대로 얻어먹었나요? 그리고 아침밥 굶는다고 뭐 죽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도 안 죽어요. 저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네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쁨 받으면서 살려면 양말 정도는 빨래통에 넣는 버릇을 들였어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일이니 사부인은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제대로 이서방 사람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남의 아들 그만 좀 괴롭히세요. 괴롭힌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기본적인 살림도 못하면 그게 원숭이지 사람이에요? 사부인도 아들이 짐승같이 살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만 끊습니다. 사위 입장에서는 처가살이가 아주 고역이었을 거예요. 본가에서 편하게 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통제된 삶을 살게 되니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상사가 부른다고 밤중에 나가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어딜 가냐고 따져 물었더니 사위가 결국 화가 났는지 저에게 반항을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사가 부르면 당연히 나가야지. 그럼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럼 승진 못해요.
애초에 이 밤중에 부르는 놈이 정신 나간 놈인지 그걸 좋다고 덥석 물어? 그리고 자네가 여자를 만나러 가는지 상사를 만나러 가는지 내가 알게 뭐야? 설마 저 의심하시는 겁니까? 제가 여자가 어디 있는데요? 사방에 깔린 게 여잔데 땀만 먹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위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그럼 나가서 상사랑 통화 연결 좀 시켜주게. 그럼 믿지? 됐습니다. 안 나갈게요. 그냥 승진 안 하고 말게요. 불필요한 외출이 잦은 것 같아서 제가 잔소리를 좀 했더니 혼자서 아주 뜨끔하더니 결국엔 안 나가겠다고 해버리더라고요. 이참에 사위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건지 확실히 알아내야겠다 싶어서 좀 더 간섭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사위가 야근을 한다고 하더니 늦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위가 하는 말 중에 열의 7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밖에 산책할 겸 동네를 몇 바퀴 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멀리 공원 쪽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다름 아닌 사위의 차인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가서 창문을 쾅쾅 두드렸더니 사위가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열려고 안간힘을 썼더니 사위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요. 그 안엔 웬 여자가 보조석에 타고 있었어요. 품 안엔 큰 꽃다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여자랑 단둘이 있는데 꽃다발을 들고 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설명되는 상황 아닌가요? 사위는 진땀을 흘리며 저에게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저기 장모님, 오해입니다. 이 사람은 거래처 여직원인데 일적으로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 잠시 차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에 거래처 직원을 공원 주차장에서 꽃다발을 주며 은밀하게 만났단 말이지? 아니, 그게 만날 곳이 없기도 하고. 만날 곳이 왜 없어? 사무실은 갖다 팔아먹었어? 딱 봐도 불륜이구만. 어딜 속이려 그래? 바깥에서 더러운 짓 지가 다 하고 다니면서 우리 딸한테 누명 뒤집어 씌우려고 했단 말이지? 자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오해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고 조용히 따라와. 사위는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꾸만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네려고 하길래 제가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갔네요. 집에 도착해 작은 방에 사위를 밀어놓고 서랍 속에서 바리깡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보더니 사위가 기겁을 하며 말리더라고요. 저기 장모님, 설마 이걸로 제 머리 깎으려고요? 안 됩니다. 저 사회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 하는 게 뭐 사회생활하면 불륜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불륜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저 진짜로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요. 그런 놈이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여자랑 단둘이 은밀하게 데이트를 해? 그것도 장모가 산책하는 동네에서? 어딜 남자가 조신치 못하게 부인 아닌 다른 여자한테 꽃다발을 줄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자랑 눈도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당장 관계를 끊어내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움직이면 귀에서 상처 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안 됩니다. 저 삭발하면 큰일 납니다. 바람 피우면 머리 빡빡 미는 게 자네 집 규칙 아닌가? 왜 우리 애는 바람 피우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밀리고 자네는 바람 현장을 들켰는데도 삭발을 거절하는 거야?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장모 말이 우스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억지잖아요. 진짜 머리 삭발하고 회사 가면 직장 내에서 소문 다 난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가뜩이나 장모님이랑 사느라 미칠 지경인데 지금 머리까지 잘리라고요?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어. 나한테 들키지나 말든가. 처가살이라면 조용히 살든가. 둘 중 하나는 성실하게 해냈어야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머리 밀기 싫어요. 조용히 하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바릿강을 들이밀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움큼이 숭덩 잘려나간 그 순간 사위는 도저히 못 참겠는지 제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장모님은 미쳤습니다. 저 더 이상 이 집안에 못 있어요. 사위는 저더러 미쳤다고 하더니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미쳤던 걸까요? 그저 우리 딸이 당한 그대로 되갚아준 것뿐인데, 그리고 사위는 제 앞에서 불륜 현장을 들켰잖아요.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집을 나가는 건 무슨 경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안사돈이 절 찾아왔습니다. 엄청 따질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부인,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다고요.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젠 할 만큼 하셨으니 며느리 좀 돌려보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며느리가 없으니 저희 집안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럼 식모를 고용하세요. 제 딸은 제가 데리고 있을 테니. 요즘 전문 업체들 많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제 아들이랑 며느리를 떼어놓습니까? 우리 아들 도저히 장모 집에서 못 산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애가 그렇게 간섭을 받고 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 자꾸만 애가 밖으로 싸돌고 사람도 만나고 그랬던 거겠죠. 우리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줄 순 없겠어요? 사위한테 여자가 있었던 거 이미 알고 계셨던 눈치네요.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말렸습니다. 제 아들이 그러고 다니는데 어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지옥 같았어요. 그럼 그 짓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얘기네요. 그래놓고 제 딸이 바람 피울까봐 삭발을 시켰단 말이고요. 맞바람 피울까봐 걱정됐습니다. 어쨌든 남자들은 바람 피우고 다시 본처한테 돌아오잖아요. 호기심에 잠깐 만나고 말잖아요. 하지만 여자들은 다르잖아요. 한번 마음 주면 그대로 떠나버리니까요. 애초에 남자랑 여자는 생겨먹은 생각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기선제압을 확실히 해놓는다는 게 제가 도가 좀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좋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들 이혼시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야 직장도 있고 여자도 있어서 재혼하긴 쉬워요. 막말로 이혼한다고 해서 아쉬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저도 괜히 우리 아들 이혼 딱지 붙이고 싶지 않고 며느리랑 정이 들었으니 서로 잘 타협해서 좋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혼시키세요. 우리 딸 그 집에 안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만 가주시겠어요? 이혼하면 어차피 남남 아닌가요? 제가 이혼 선언을 하니 안사돈이 깨갱하며 돌아가더라고요. 거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사돈이 계속 제 딸에게 안 올 거냐며 연락을 해댔나 봐요. 하도 재촉하니까 제 딸도 제대로 정리를 좀 하고 싶다고 시댁에 좀 있다가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래, 정 그렇다면 엄마랑 같이 가자.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올 거 아니니 내가 같이 가야겠다. 안사돈이 딸에겐 앞으로 잘해주겠다. 아들보단 네 편이다. 극진히 모시겠다. 입에 발린 말을 하며 꼬드겼나 봐요. 하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분명 딸을 못살게 굴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바람 피운 놈 두 번이라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괘씸한 사위는 제 딸에게 각서까지 쓰겠다며 약속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순진한 제 딸이 또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함께 대동을 한 거예요. 제가 함께 사돈댁에 도착하자 많이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딸이랑 헤어질 수 없어서 이렇게 같이 왔다고. 우리 딸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니까 집안일은 제가 전부 대신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뻔뻔하게 그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거지도 다 해버리고 빨래도 다 해치웠네요. 안사돈이 불편해하면서 빨래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안사돈의 속옷을 뺏어다가 제가 할게요. 우리 사이에 뭘 속옷을 따로 챙겨요. 주세요. 팬티는 손빨래하면 되잖아요. 그쵸? 하고 획 낚아챘더니 안사돈이 사색이 되어 뺐더라고요. 그리고 참아왔던 말을 했습니다. 저기 사부인, 언제쯤 댁에 돌아가실 생각이세요? 저희 집에 가족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사부인도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저희 집에 계속 계시는 건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 해서요. 글쎄요. 저는 불편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사부인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냥 저를 식모로 생각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 딸 집안일 이제 안 시키신다면서요. 그럼 식모 하나 고용해야 할 텐데 저한테 일 시키면 되잖아요. 그냥 저를 식모로 고용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서로 편하잖아요. 아니, 불편하게 누가 안사돈을 식모로 고용합니까? 억지 좀 부리지 마시고 댁에 돌아가세요. 네? 며느리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우리 아들도 제가 잘 감시하겠습니다. 밖에서 딴짓 못하게 제대로 교육시킬게요. 앞으로 걱정 끼치는 일 없을 거예요. 아유, 불편해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도 마시고요. 우리 딸이랑 좀만 더 있다가 제가 알아서 나가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넉살 좋게 웃으며 사돈댁에 딱 붙어 온 집안을 마구 헤집고 다니니 딸도 처음엔 난처해하다가 결국엔 피식 웃더라고요. 안사돈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한테 나가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우리 애들 분가시켜요. 반반해서 집을 마련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저희가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무슨 말이세요? 분명 우리 딸 시집 보냈을 땐 1년이나 2년 후에 돈까지 지원해준다고 분가 꼭 시켜주시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상황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분가는 지금 어려워요. 몇 년 뒤에나 가능할까 말까예요. 그럼 거짓말하신 거네요? 지원해줄 돈도 없고 아들 망나니로 키운 주제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던 거예요? 있는 척은 다 하시더니 결국엔 빈털털이었던 거네요? 거짓말이 아니라 일이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막말로 1년이나 2년이나 10년이나 뭐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시댁에서 살림 좀 더 배워서 독립하면 좋잖아요. 며느리가 워낙 손이 야무지지 못해서 좀 더 배워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는데 그때 제 딸이 참다 못해 정색을 하곤 이혼 선언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혼할게요. 며느라, 어떻게 네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와? 우리 서로 잘 지내보기로 약속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잘 생각해야 한다. 너 지금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뻔한 거 아니니? 여자는 이혼하면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남자한테 한 번 버림받은 여자 2번이 어렵겠어? 넌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주변 시선은 냉정해. 어머님, 저요. 여태껏 참기만 했어요. 그 사람이 밖에서 딴짓거리하고 다녀도 그래도 참았고요. 어머님이 제 일상 간섭하고 삭발시키고 손 찍어 마는 것도 다 참았어요. 원룸 하나 구해서 나가고 싶다고 해도 어머님이 아파트 하나 해주신다고 해서 지금 몇 년째 참고 있는 거라고요. 분가라도 하면 신랑이랑 제 사이가 다시 돈독해질 거라 기대하고 그날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은 제 희망을 무너뜨리셨어요. 이 집안에 이제 희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할게요. 그래도 이 집에 다시 들어온 건 저를 향한 어머님의 마음이 변했나 안 변했나 지켜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까 예전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거 아세요?
어머님만 저한테 잘해주셨어도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대로 인생에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어요. 반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이 집에서 며느리를 취급하는 태도였어요. 싸운 짐 안 풀었거든요? 그대로 들고 나갈게요. 엄마, 가자. 그렇게 딸의 결단으로 저희 둘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진하고 우유부단한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당한 게 많았는지 한번 결단을 내리고 절대 바꾸지 않더라고요. 사위가 집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빌어도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위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우리 아내 없으면 못 삽니다. 다신 속상하게 안 할 테니 한 번만 대신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스스로 머리를 밀겠습니다. 다짐의 의미로 삭발하고 오겠습니다. 삭발 그게 뭐 대수겠어요? 다시 결혼 생활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삭발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딸이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 난 그 뜻을 따르기로 했어. 자네도 우리 딸이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생각해보니 우리 아내만한 여자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 이제 다른 여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여자만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자신 있어요. 왜? 다른 여자들은 합가 생활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 도저히 못하겠대? 그럴 만도 하지. 그걸 해줄 수 있는 여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 심지어 자네 부모 같은 사람들 밑에서 사는 건 지옥이나 다름없지. 자네 집안은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 그렇게 신뢰가 없는 집안에 딸을 보낼 수 있는 집안이 몇이나 있겠어? 지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데 며느리가 맞바람 피울까봐 감시하고 집착한 시어머니가 제대로 된 며느리를 들일 수나 있겠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야. 그리고 자네는 부모가 그 지경으로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데 단 한 번도 보호해주지 못했다지? 신랑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어? 한 가정의 가장이면 가족들을 보호할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그걸 방관할 수가 있어? 자네도 똑같아. 우리 딸 괴롭힌 거나 다름없어. 죄송합니다. 염치 없지만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그때 제 생활이 편해서 저도 모르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살던 집에서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원래 하던 습관들을 이어가다 보니 제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힘들고 지쳤을 거라는 걸 짐작하긴 했지만 알아채는 순간 그걸 바로잡아줘야 하고 그게 또 귀찮은 일이라는 걸 아니까 저도 모르게 모른 척했습니다. 못난 놈이었고 한심한 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저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안심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를 떠날 거라고 선언을 하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 이대로 이혼하면 제 인생 끝입니다. 이젠 속상하게 하지도 않을 거고 몰래 딴짓도 안 할 겁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들어와 살겠습니다. 장모님 마음에 들 때까지 사위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제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좋은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장모님 앞에서 약속드릴게요. 난 우리 딸이 삭발된 채로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100번이고 넘게 이혼을 시켰어. 자네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작고 소중하고 귀한 딸이 남의 집에 가서 그 지경이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해봐. 그 모습을 보고 미치지 않을 부모가 어딨어? 지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어떻게 된 게 사람이 그렇게 교양머리 없이 무식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난 자네 엄마가 한 짓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자네가 한 짓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 딸한테 용서해달라니 기회를 달라니 헛소리 집어치우고 이쯤에서 끝내. 더 이상 내 딸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나가! 이혼의 원인이 명백하게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딸은 당연히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저라고 딸이 이혼녀가 되는 게 기쁘겠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더할 나위 없었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아닌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끝맺음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딸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혼이 잘 마무리가 되고 딸은 독립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간만큼 붙어 있으니 그제야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인지 전 여전히 딸이 어리게만 보이네요. 이혼 후 한동안 슬퍼하는 것 같더니 다시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금씩 상처를 회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머리도 많이 길었고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딸의 모습을 보니 이제야 안심이 됐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딸에게 늘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혼자가 행복하면 충분히 혼자 살아도 된다고. 쫓기듯이 못난 사람 만나 결혼해서 모든 걸 감내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일러두니 딸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교양 있게 일을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제 성향상 당한 건 그대로 되갚아줘야 하는지라 좀 무식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딸을 지켜내기 위한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것들 뿐이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을 결혼까지 시켰을 땐 인생의 모든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되돌아온 걸 보니 인생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인생엔 이런 고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